다 집에서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볼 땐 딱 맞는 컨텐츠인데, 아빠와 놀이를 통해서 영어가 재밌는 거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뭔가 귀중한 자녀와의 시간이 눈앞에 있어요.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강보영 부장님께서는 회사에서 하는 그 비즈니스 영어와 달리 집에서 아빠가 하는 자녀 영어 교육 방법으로도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아마 제가 처음 펴낸 그 아빠 유치원이 답이다. 그 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많이 보내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홈스쿨링 한다면 뭐 엄마가 주로 많이 시키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랑 재밌게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애가 재밌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책을 좀 펴내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람들이 좀 신박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아빠가 하는 영어? 신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버전 강연 100도씩 뭐 그런 데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학부모 특강 뭐 등등 이제 사내외에 이제 특강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관심을 조금 받았던 적이 있죠,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 회자되면서 이제 자칭 통계는 없지만 이제 울산 동구 지역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죠. 네. 그 엄마가 가르치는 것과 아빠가 가르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아빠, 엄마 이 차이가 왜 생겼냐고 하면, 그 당시에 엄마표 영어는 사실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가면 엄마표 영어 뭐 그런 아예 장르가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 엄마라고 하면 이제 애를 한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 과정 때문인지 모성애가 강하고 애를 그냥 분신으로 생각해요. 제2의 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면 다 따라 해봅니다. 똑같이 막 하는데 애가 잘 못 따라요. 그럼 이제 그게 애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못한다고 완전히 똑같이 느껴버리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엄마표 영어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제 분신으로 생각을 주로 안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던 게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분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막 화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 편인데 아빠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엄마 편은 아니야, 뭐 아빠 표가 답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사실 어떤 책이죠. 조금 더 큰 개념에서. 그렇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초기에 뭔가 영어적인 학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어린 시절에 아빠랑 재미있게 놀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친근함, 영어는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재밌는 거 나 평생 해야지. 나 혼자서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심어주는 게 컨셉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좀 재밌는 놀이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빠 영어 유치원의 핵심은 행복한 영어 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자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배우는 자녀도 행복하고 그 부모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힘을 빼면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만 또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빨리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조바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영어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나이가 곧 반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그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재밌는 걸 새로운 거 배운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이런 표현 이렇게 쓰네? 참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듯이 그냥 영어는 오랫동안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에 기술이 다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귀에 딱 꽂으면 바로 외국어 번역되는 그런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영어는 이제 우리에 가깝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애와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애와 함께 하는 시간, 오늘 애랑 영어 놀이 했더니 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내일 또 하자. 애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부모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럼 다음날 또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조금까지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합으로 순간 보니까 애가 영어를 좀 잘하고 있네, 이런 덤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인 건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제
성과를, 특히 영어 과목을 좀 빨리 내고 싶어 하는 학원 없나? 한 1년 보냈는데 성과가 안 나요. 또 학원 바꿔. 그 학원 가면 또 똑같은 거 다시 시작하거든요. 또 성과 안 나. 또 바꿔. 얘는 그 과정에 지치기만 하고 성과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는 평생 시킨다 생각하고 애가 스스로 영어가 재밌으니까 혼자 해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재미가 있게 어릴 시절에 만들어주면 저절로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힘을 뺀다는 게 힘을 빼야 진짜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골프 칠 때도 힘 빼야 됩니다. 또 영어는 잘 안 빠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계속 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 힘을 계속 주게 되는데 그렇죠. 부모가 자꾸 힘을 넣죠. 양. 그렇죠. 그래서 힘 빼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아빠 영어 유치원을 집에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질문을 그래보죠. 드려볼게요. 그 영어가 교과목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일맥상통한데요. 이 영어를 마치 수학이나 과학, 우리 수학, 과학은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 어떻게 빨리 푸는지 공식을 사실 잘 습득하면 사실 단기간에도 성과가 날 수 있는 점수는 또 나잖아요. 점수가 나죠. 물론 이제 원리를 깨우쳐 가는 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를 어디 빨리 가르쳐 주는 데 없나? 빨리 성과 나는 비결 없나? 자꾸 비결만 찾아요. 비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굳이 과목하고 비교한다면 체육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이제 한 나라 언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습득하고 반복하고 해야 느는 게 영어인데 이 과목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건 과목 아니다. 언어다. 체육이다. 운동이다. 생각해서 몸에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요. 예를 들면 엄청 유명한 수영 강사가 있어요. 물에는 절대 안 집어넣고 엄청난 공식을 알려줘요. 팔은 45도 각도로 들고 100시간을 수영을 가르쳤어요. 근데 물에 그때 팍 집어넣는다고 바로 헤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과정이에요. 물에 넣어서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기억해가지고 이제 헤엄이라는 걸 치게 되는 것처럼 영어도 이제 그런 좌충우돌하는 반복 과정을 겪어서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익혀지다 보면 지금 우리말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영어도 같은 이치인데 마치 이제 단기간에 공식만 잘 대입하면 성과 나오는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 일주일만 하면 누구처럼 한다. 뭐 이런 영어책 찾아보고 자극적인데 자꾸 솔깃하죠. 접근 방식을 아예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푸근하게 하고 힘 빼고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 체육 과목처럼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첫 걸음이죠. 사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체육을 하듯 언어를 습득하는 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시 배우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체육도 기본기가 잘 익혀지면 빨리 배우듯이 기본기는 잘 다져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이 되려면 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훈련 과정은 보통 부모들이 빼고 요 기본기만 어디 잘하는 데 없나라만 자꾸 하고 기본기 다 했으니까 잘해야지 하고 성과 나오길 기대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접근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상 외국 나가면 네. 말이 막히고 되게 떨리고 네. 그런 거 자체가 영어를 되게 무겁게 생각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수영 이론만 배운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12년 문법만 동안 공부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쳤다면 다 수영 잘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어 교육은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물 밖에서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비유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복한 영어 교육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골든타임은 언젠가요? 제 컨셉이 아빠와 놀이를 통해서 영어가 재밌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하고 놀고 싶은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지금 본인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얘가 중학생 때 아빠랑 놀자고 잘 안 해요. 중학생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놀자고 안 문 해요. 닫죠. 딱 보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언저리까지가 아빠 놀자고 맨날 뭐 일하고 있으면 와서 이제 놀자고 하고 아빠와 놀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시기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뭘 해도 아빠가 놀아주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놀이 욕구가 강한 때 그때 놀이를 영어를 접목을 해가지고 영어로 강 놀면 영어는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과정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는 아빠랑 놀던 재밌는 거. 그 이후에 건 이제 애가 커 나가면서 학원도 알아서 다니고 하면서 이제 습득해 가겠지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영어 하면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 학원 가서 이제 너무 이제 숙제 안 해와가지고 꿀밤 맞던 기억.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는 건 그 골든타임 전에 아빠랑 좀 많이 놀아줘서 아빠랑 추억도 쌓고 덤으로 이제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도 생기고 이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저희 애가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네. 골든타임을 잘 잡도록. 그렇죠. 그 자녀가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또 아이를 영어가 필요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 외국인들이랑 주로 일을 하잖아요. 업무적으로 저는 일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한테 영어는 실생활에 필요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주랑 이제 휴일에도 전화 통화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굳이 일부러 애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해요. 영어 쓰시는 거를 자꾸 직접 보여주는 보여주시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걸 굳이 전화까지 해서 예를 들면 뭐 손님이 오늘 이제 일요일날 호텔에 도착하신다고 하면 굳이 전화 안 해도 될 걸 전화해가지고 잘 도착했냐, 오는데 불편함은 없었냐, 막 전화를 해요. 그럼 애가 애 앞에서 영어를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빠 뭐라고 했어? 왜 해? 유발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영어 아빠는 직업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구나. 영어가 이제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요. 또 아니면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애가 애니메이션 이 디즈니 영화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럼 항상 자막이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부러 자막 없는 버전을 딱 틀어 실수로 튼 것처럼 해놓고 자막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보지 말까 하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같이 봐요. 근데 애는 이제 내용이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 자막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내가 영어를 잘하면 덜 불편하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갖는다 이거죠. 그걸 계속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군요. 그렇죠.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애 스스로 나도 영어 잘하면 자막 없이도 보면 참 좋겠다. 그냥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과정. 그럼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면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럼 이제 게임에 영어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글 버전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영어 버전도 있다 치면 굳이 한글 버전 안 사요. 영어 버전 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어를 배우는데도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배워 나갈 거라고요. 시켜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는 거죠. 동기를 만들어 스스로 동기를 만들도록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저는 많은 시도를 해봤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자녀가 올바른 영어 습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기초를 다진다는 게 저는 흥미를 잃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 흥미.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역할이 아까 그 골든타임도 얘기했는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안 주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얘가 평생 영어 할 거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하고 힘을 빼고 이제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거예요. 일단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부모부터 마음을 비워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옆집 길동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너무 이제 일단 비교치가 딱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보내야 저 길동이를 이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엄마가 그 욕심을 놓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다 발달돼 있고 나중에 영어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들 너무 영어를 못하면 뒤처진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조금 더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스스로 알아서 영어 공부를 하게 영어에 대한 흥미는 적어도 잃게는 안 해야 되겠다. 진짜 영어가 체질이야까지는 안 만들어주더라도 나 영어만큼은 절대 안 할래. 영어 보면 너무 신물나가 안 되도록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접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랑 영어 뮤지컬도 해봤고요. 뭐 어려운 뮤지컬이 아닌데 쉬운 건데 달바가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할 만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애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시도를 했는데 우리 집 애는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하면 그럼 그 집 애가 좋아하는 뭔가를 발굴해서 거기에 영어를 어떻게 입힐까 고민해서 그걸 뭔가를 해보는 거죠. 영어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영어가 많이 나오는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가 흥미를 잃게만 하지 않으면 그게 영어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한테 그 영어에 대한 힘을 빼는 것도 있지만
부모부터가 힘을 좀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네.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집 신경을 좀 꺼야 돼요. 비교를 하지 네. 말아야지. 왜냐하면 다른 집에서 하는 게 정답이 아닌데, 왜냐면 옆집도 그렇게 하고 앞집도 그렇게 하고 뒷집도 그렇게 해요. 그쵸. 그럼 저는 새 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럼 딴 집에서 보면 이 집도 새 집이 똑같이 하잖아요. 서로 딴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오답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 봐야 될 시선이 옆집이 아니고, 뒷집도 아니고, 우리 집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애를 봐야 되고, 우리 애의 성향을 관찰해야 되고, 애가 뭘 더 좋아하는지 얘기해야 되고, 애가 원하는 거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새 집이 다 A 학원 가면 난 A 학원 무조건 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쵸. 그거부터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영어에 힘을 빼는 게 답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건 제 경험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형이랑 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형이 영어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형 따라서 막 영어를 혼자 막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는 그 시절에는 이렇게 영어를 막 강요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막 혼자서 하는 영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 놀이처럼도 했고, 단어 외우는 놀이도 해보고, 혼자 이런저런 놀이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도 보내고, 그 뒤에 외국인한테 말 걸어보았는데 외국인 놀라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가 제가 영어를 계속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 애도 영어를 좋아하기만 하면 알아서 하겠네. 그럼 어떻게 좋아하게 해주지? 어릴 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요. 힘 못 뺀다 그랬잖아요. 그쵸. 욕심이 많아서 사실 애가 뭐 노래를 해보면 한 10개를 받아들여요. 그럼 12개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애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10개라는 게 애 맥스였어요. 12개를 시키면 그 2개는 억지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하면 이제 10개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명심할 거는 애 10개를 좋아하네. 그럼 5개만 딱 멈춰요. 안 돼. 오늘 그만해. 내일 하자.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그걸 억지로 하겠다. 다음날 하면 또 이제 1개 정도 더 해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3개밖에 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예 안 해. 그런 걸 밀당 비슷한 걸 잘하면. 밀당의 고수가 되네요. 근데 그게 의외로 힘듭니다. 그 욕심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10개 받아들이잖아요. 천재인 줄 알아요. 12개, 3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제 주변에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욕심을 꾹 참고, 누군가가 이렇게 반만 해라 했는데 하고 한번 해봐요. 그럼 다음날 애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걸 보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겪어서 실천하다 보면 애가 항상 뭘 하고 싶어 하는 애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모들은 학원도 그렇고, 아직 1개 가면 충분한데, 학원 하나 보니까 너무 잘 다녀요. 학원이 갑자기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고 학원을 못 가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주의가 아니고, 애가 하고 싶어 하는 학원에 보내주고, 뭐 어떤 학원 가면 너 도움이 되겠니? 자기가 고르게 하고, 자기 가고 싶을 때 보내고. 그 부장님께서는 책 말미에 영어 학습 외에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아빠 유치원장을 위한 9가지 조언을 다뤄놓으셨어요. 네. 예. 이 중에서도 부모가 아이 행복을 위해 신경 써야 할 한 가지만 고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주제로 강연을 많이 다녔다 했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단시간에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 책 제목도 보시면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즐거운 영어 교육,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거든요. 제 포커스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했는데, 모든 부모들이 다 이제 행복하게 애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견이 없어요. 난 우리 애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야지. 난 작심을 하고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랑 또는 많은 좀 생각의 차이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이제 눈높이가 딴 데 있어요. 다른 부모님들 대부분은 우리 애를 나중에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지 미래형이에요. 지금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행복할 그렇죠. 수 있어. 약간 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학원 다니는 게 힘들지? 참아. 지금 이 공부 쉽지 않지? 참아.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어. 자꾸 이제 미래에 확실치 않은 행복을 담보로 이제 강요하면서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자꾸 희생시켜요. 저는 이제 그 컨셉을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세뱃돈 딱 받아가 너무 기분 딱 3초 좋잖아요. 바로 엄마가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엄마 모았다 나중에 준다고. 마치 딱 한 번도 그런,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사실. 네, 행복이란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돈으로 줄 것처럼 가져가는데, 그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세뱃돈 같은 행복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오늘 저녁을 안 먹었어. 그 내일 아침 5끼를 먹어요. 그게 오늘 안 먹은 저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복이란 건 이제 끼니를 지켜서 먹는 것처럼 순간순간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가는 그 총합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지. 이걸 행복을 다 모아놓고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짠 하고 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가 행복감을 계속 느껴보는, 우리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행복함을 느껴본 애가 행복이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아는 애가 되는데, 그냥 지금은 너 안 행복해도 돼? 철수 이기려는데 너 어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냐? 더 공부해야지. 그 자꾸 지금의 희생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니까 행복을 모르는 애일 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자존감. 그 자존감은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이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애로 갖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 이제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어떤 이유가 생겨도 애가 잘못을 하건 뭘 하거든, 뭐 시험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괜찮다고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마.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을 사실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 부모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해요. 괜찮아. 우리나라 부모는 뭐라고 했을지 아시잖아요. 공부해. 맨날 넌 공부해라고만 좋아할 수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애한테 계속 괜찮다.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심어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난 실패했는데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메시지가 와요. 그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 길러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애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 가뜩이나 엄청 속상해. 부모까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던 그 성적이 그게 뭐야? 그 왜 그 시험 문제 틀렸어? 내가 분명히 그 책 보라고 했지? 얼마나 속상했어.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애 스스로도, 이거 나는 안 되는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해버려요.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 자꾸 이제 시그널을 괜찮다. 다음 시험 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네가 이번 시험으로 그렇게 좌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 분명히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걸 내 분명히 봤고, 그거면 됐어. 괜찮아. 하는 메시지 자꾸 줘야 돼. 이 시험 결과가 네가 아니다. 이렇게.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애는 끊임없는 실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근데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실패를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느냐. 그거 딛고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대단한 발명품이 짠 하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발한 그 개발품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구글 이런 데서도 실패 안 해본 사람 안 뽑는다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성공만 했어. 그럼 이 사람 안 뽑는데요. 만약 이 사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극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잘 깨우친 사람, 극복한 사람, 뭔가 얻어낸 사람, 이런 사람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말을 자주 해주고, 그걸 자꾸 품어주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그 품을 떠날 텐데, 부모 품을 떠났어도, 나는 괜찮아. 난 문제 없는 사람이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돼 있는데, 어느 순간 부모 품을 떠났는데, 그 애는 어쩌지 이제 부모가 계속 컨트롤 다 해줬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계속 이제 꾸지람만 들었어. 이제 잘 해나가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들으러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어도 했지만, 같은 맥락이다. 영어 때문에 우리 답답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부모들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영어 교육에. 빨리 성과가 안 나와서. 그런 부모들한테 사실 좀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죠. 답답해 하지 마라. 원래 영어는 금방 안 된다. 그보다도 애 행복하게 하는 데 더 신경을 쓰시라. 그러면 영어 저절로 된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된다. 그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강연들을 좀 많이 했었고, 뭐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죠. 부모들이 영어 공부하는 비결 알려주는가 보다 왔다가 다른 걸 얻어서 가죠.
아이를 교육하는 책이지만 또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부모들이 조금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죠. 강연 들을 때는 이랬다가 이제 금방 원위치 되죠. 자녀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부모분들, 특히 아빠분들께 아빠 영어 유치원 책을 집필하신 저자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 할 때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아빠들께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뭔가 귀중한 자녀와의 시간이 눈앞에 있어요.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안 좋은 생각만 하면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가족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강제로 많아졌잖아요. 그게 제가 이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랑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에도 돈독히 하고 그래서 애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했던 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 그래서 이 코로나를 아주 건강하게 극복하고 코로나 끝났을 때 이미 너무 가족이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아빠랑 이제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시국에 또 가족끼리 함께 더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조선소에서 쓰여지는 실무 영어와 또 코로나 시대 집에서 아빠가 하는 자녀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강보경 부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또 포부가 궁금한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뭔가 잘 도전을 이것저것 해보는 성향이라서 사실 부족하나마 이런 책을 몇 권 펴내기도 했고 이왕 펴낸 책, 이왕 이 세상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책이 나왔으니 이 책이 좀 널리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첫째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조선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많잖아요. 현대중공업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에서도 제 책이 조금이나마 좀 업무를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전국의 조선공학도 조선해양공학을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한테 이 책을 주제로 뭔가 강의를 했을 때 마치 조선소의 인턴십 과정을 한 것과 비슷한 조선소 마치 겪어본 것 같네. 생생한 어떤 그런 실무 영어 교육, 전공 실무 같은 어떤 그런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이제 모든 경험을 녹아낸 이 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활용도가 높고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개발을 통해 최고의 업무 성과를 내는 동시에 또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신 특수선사업관리부 강보경 부장님과 함께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강보경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사회 여러분 감사합니다.